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나를 속였던 거예요? 나를 속인 건 당신이 먼저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2023년 서울. 탈북한 북한 여성과 평범한 한국 남성의 결혼.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 남편의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국정원 신분증, 그리고 아내 가방 속 북한 암호문, 국정원 요원과 난파 공작원,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은 채 부부로 살아가야 했던 두 사람, 평양의 인질로 잡혀 있는 하나뿐인 동생. 동생을 구출합시다. 왜? 날 도와주는 거예요? 난 적인데. 사랑과 임무 사이에서 갈등하며 흔들리는 두 사람. 그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말.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슴 뭉클한 그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앞서 시청자님들께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2022년 9월 평양. 명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15년. 그녀가 정찰 총국 훈련소에 들어간 지 정확히 15년이 흘렀어요. 13살 소녀가 28살 여성이 되기까지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받았어요. 외국어, 격투술, 암호 해독, 위장 침투. 평범한 여자아이가 배워서는 안 될 것들을 모두 익혔죠. 리명희 동무.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오늘부터 동무는 리명희가 아니야. 이수진이야. 대한민국 사람 이수진. 명심해.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배운 첫 번째 규칙이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동생은 어떻게 되나요? 명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가라앉혔죠. 명숙이 동무 말인가? 교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잘 있지. 동무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 말이야. 명희의 손이 떨렸어요. 동생 명숙, 23. 평양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이. 사실상 인질이나 다름없었죠. 명희가 실패하면 명숙도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명희가 대답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사흘 후 그녀는 중국 국경을 넘었어요. 두만강의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9월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명희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어요. 반대편에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 브로커가 물었어요. 중국말이었죠. 네. 명희가 대답했어요. 이제 그녀는 이수진이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가련한 여성, 새로운 삶을 찾아 남쪽으로 가는 사람. 여권이랑 신분증 여기 있어요. 태국 가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면 돼요. 브로커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명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한 달 뒤 인천공항. 명희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아니, 이제는 수진이었죠. 그녀는 수진으로 살아야 했어요. 공항은 너무 밝았어요. 너무 화려했죠.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아무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탈북민이신가요? 입국 심사관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네, 네. 수진이 대답했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어요. 겁먹은 탈북 여성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심사관이 미소 지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저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지는 그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의 나라를 위협하려고 온 거였어요. 하나원,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 수지는 그곳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어요. 한국어, 법률, 취업교육. 수진 씨, 가족은 북에 안 계세요? 같은 방을 쓰는 언니가 물었어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죠. 나중에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힘내요. 언니가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수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으니까요. 밤마다 수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화장실에서, 이불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작은 휴대폰으로 숫자들을 입력했죠. 입국 완료. 교육 중. 이상무. 답장이 왔어요. 목표 인물 접촉 준비하라. 강민우. 35세. 직업 불명. 강남 거주.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진짜 임무가. 2023년 3월 서울 강남. 수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통일부 담당자 영희 씨가 구해준 일자리였죠. 여기 사장님이 좋은 분이세요. 탈북민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영희 씨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카페는 조용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죠. 수지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가 처음 들어온 건 화요일 오후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었죠.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네, 잠시만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죠. 강민우. 그가 바로 목표 인물이었어요. IT 기업 과장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수지는 의심했어요. 뭔가 더 있을 거라고. 민우는 매일 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항상 노트북을 열고 일했죠. 수진을 쳐다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날씨가 좋네요. 민우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수진에게 먼저 말을 건 거였어요. 네. 그러네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민우가 물었어요.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표정은 감췄어요. 어떻게?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적응하기 힘드시죠? 민우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친절하세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민우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를 이용해야 했죠. 감사합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표 인물 접촉 성공. 답장이 왔어요. 좋아. 신뢰 구축 단계 진입. 시간 여유 있음. 서두르지 마라.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밤은 너무 밝았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양에서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명숙이와 함께 보던 별들. 이제 그 아이는 혼자 그 별을 보고 있겠죠.
명수가. 수진이 속삭였어요. 언니가 꼭 살려낼게. 꼭.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다음 날 민우가 또 왔어요. 수진 씨, 이거 드세요. 민우가 빵 하나를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아침 안 드셨죠? 보면 알아요. 민우가 웃었어요. 수진은 빵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의심해야 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진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고 따뜻했어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임무, 동생, 조국, 그것만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민우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감정을 가지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수진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민우를 기다렸죠. 오전 10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는 나타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 씨. 민우가 말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연습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죠. 위험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수진 씨, 시간 있으세요? 민우가 물었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죠.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네. 왜요? 영화 보러 갈래요? 아, 물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 민우가 서둘러 덧붙였어요. 귀가 빨개졌죠. 수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임무다. 기회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어요. 기쁨이었죠. 좋아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 2시에 CGV 앞에서 볼까요? 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수진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표 인물과 데이트 약속. 관계 진전 중. 답장이 왔어요. 좋다. 신뢰를 더 쌓아라. 서두르지 말고.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봤죠.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뺨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건 연기야. 수진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민우는 이미 와 있었어요.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죠. 손에는 팝콘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민우가 팝콘을 건넸어요. 캐러멜 맛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카페에서 가끔 캐러멜 라떼 드시잖아요. 민우가 웃었어요. 수진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구나. 작은 것들까지. 영화가 시작됐어요. 로맨스 영화였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진은 훔쳐 민우를 봤어요. 민우도 자신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가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귀가 또 빨개졌죠. 수진은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순수한 걸까?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수진 씨, 북한은 어땠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수진은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매일 배고팠고 미래가 없었어요. 반은 진실이었어요. 훈련소 생활은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여기 와서 어때요? 좋아요. 자유로워요. 하지만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외로워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것도 진실이었죠.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민우가 말했어요. 수진은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대신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영화관에서. 민우는 수진에게 한국 생활을 가르쳐 줬어요.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가는 법, 맛있는 식당들. 이건 떡볶이예요. 매울 수도 있어요. 민우가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 수진에게 건넸어요. 수진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매웠지만 맛있었죠. 맛있어요. 수진이 웃었어요. 민우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먹었죠. 그 순간 수진은 잊었어요. 인물을, 동생을, 모든 걸. 그냥 행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돌아왔어요. 어느 날 밤 메시지가 왔어요. 진전이 느리다. 속도를 내라. 목표 인물의 직장, 인간관계, 일정 파악. 3주 내 보고.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3주. 너무 빨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민우를 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알수록 배신하기 힘들어질 테니까.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어요. 다음 날 수진은 물었어요. 민우 씨, 회사는 어때요? 일이 많아요? 민우가 커피를 홀짝였어요. 그냥 그래요. IT 쪽이라 야근이 좀 있죠. 회사가 어디예요? 강남역 근처요. 작은 회사예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눈빛이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순간이었지만 수진은 놓치지 않았죠.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은 확신했어요. 민우에게도 비밀이 있구나. 그날 저녁 수진은 민우를 미행했어요. 카페를 나선 민우는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이 아니라 여의도역으로 갔죠. 한 빌딩 앞에서 내렸어요. 수진은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민우가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문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죠. 국가정보원 별관. 수진의 심장이 멈췄어요. 국정원. 민우는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연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걸까? 수진이 속삭였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들켰다면 끝이에요. 체포되고 동생도 죽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배신감. 민우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따뜻한 미소도 손을 잡아준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을까? 나처럼.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나처럼 연기한 거야? 눈물이 났어요. 수진은 급히 그곳을 떠났어요. 숙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죠. 온몸이 떨렸어요.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본부에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수진은 할 수 없었어요. 민우에게도 비밀이 있었어요. 자신처럼. 그럼 둘은 똑같은 거잖아요.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이용하려는. 그럼 우리 사이는 뭐였어? 수진이 울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운 거였어요. 15년 만에. 다음 날 민우는 평소처럼 카페에 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민우가 말했어요. 미소를 지었죠.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수진이 거짓말했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물었어요. 수진 씨,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 수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들킨 걸까? 고백하려는 걸까? 뭔데요? 제
제가 수진 씨를 좋아해요. 민우가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수진은 얼어붙었어요. 이건 뭐지? 작전인가? 진심인가? 저는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민우가 말했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좋아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진실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죠.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수진은 결심했어요. 민우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그가 국정원 요원이라는 걸, 자신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걸,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메시지가 또 왔어요. 명숙 동무 건강 악화. 빨리 임무 완수하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명숙이었어요. 얼굴이 파리해져 있었죠. 수지는 비명을 삼켰어요. 동생, 임무, 사랑, 모든 게 엉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민우, 수진이 속삭였어요. 미안해. 6개월이 흘렀어요. 민우는 수진에게 청혼했어요. 한강공원 석양이 지는 순간이었죠. 수진 씨,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있었죠. 수진은 숨이 멎었어요. 임무였어요. 이건 임무의 일부였죠. 결혼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네. 수진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짝였어요. 작지만 예뻤죠. 사랑해요. 민우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랐지만요. 그날 밤 수진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표 인물과 결혼 예정, 본격 침투 가능. 답장이 왔어요. 훌륭하다. 결혼 후 정보 수집 개시. 동생은 건강 회복 중. 명숙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전보다 나아 보였죠. 수진은 안도했어요.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민우, 미안해. 수진이 속삭였어요. 한 달 후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민우 쪽 가족만 왔죠. 어머니, 형, 형수, 조카들. 수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민우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네,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며느리를 아무런 편견 없이. 가족이 없어서 외롭지? 어머니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내 가족이야. 어머니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수진은 울었어요. 진짜로 울었죠. 연기가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갔어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민우가 준비한 거였죠.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마음에 들어? 민우가 물었어요. 응, 너무 좋아. 수진이 대답했어요. 거실에는 환영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케이크도 있었죠. 수진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딸기 케이크. 기억했구나.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당연하지. 내가 말한 건 다 기억해. 민우가 웃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샤워할게. 민우가 말했어요.
응.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죠. 수지는 침실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 서랍장, 옷장. 호기심이 일었어요. 아니,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임무였죠. 수지는 서랍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양말, 속옷, 일반적인 것들. 두 번째 서랍.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검은 가죽 지갑이 있었어요. 평범한 지갑이 아니었죠. 공식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수진은 지갑을 열었어요. 신분증이 나왔어요. 국가정보원 북한 담당팀 강민우.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확실했어요. 민우는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그것도 북한 담당.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수진이 속삭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각됐나? 아니면 여전히 모르는 걸까? 샤워 소리가 멎었어요. 수지는 황급히 신분증을 다시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죠. 침대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나왔어요. 머리를 타월로 닦으면서요. 수진아, 괜찮아? 민우가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수진이 거짓말했어요. 민우는 수진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긴장하지 마. 우리 천천히 하면 돼.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샤워할게. 수진이 일어났어요. 욕실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수진은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수진이 울었어요. 민우는 국정원 요원이에요. 북한 담당.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럼 자신에 대한 사랑도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걸까요? 수진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수진은 일어났어요. 샤워를 했죠. 차가운 물이 정신을 들게 했어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수진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든 것 같았죠. 수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민우는 자지 않고 있었어요. 민우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민우는 수진의 가방을 봤어요. 미안했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죠. 화장품, 지갑, 핸드폰. 평범했어요. 화장품 거울을 들었어요. 뒤집어 봤죠.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암호였어요. 북한식 암호 체계. 민우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5년 동안 북한 암호만 연구했으니까요. 역시 민우가 속삭였어요. 수지는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민우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는데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는 황급히 거울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여자는 저기예요. 자신을 속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떡하지? 민우도 울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사랑하면서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침묵 속에서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잘 잤어? 민우가 물었어요. 웃으면서요. 응, 잘 잤어. 수진이 대답했어요. 역시 웃으면서요.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 토스트, 커피.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평범한 신혼부부처럼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서로의 비밀을. 회사 가야 돼. 민우가 말했어요. 응. 조심히 가. 수진이 대답했어요. 민우가 문을 나섰어요. 수진은 창문으로 민우를 봤어요. 아파트를 나가는 뒷모습. 민우. 수진이 속삭였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민우도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수진.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넌 대체 누구야?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배신할 수 없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진짜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에서 만났어요.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 너는? 나도. 짧은 대화. 어색한 침묵. 하지만 손은 잡고 있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아. 응? 사랑해. 민우가 말했어요. 수진은 울었어요. 나도. 사랑해. 진실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었어요. 사랑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언젠가는 선택해야 했어요. 임무와 사랑, 조국과 가족, 진실과 거짓. 그 순간이 곧 올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신혼부부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평범했죠. 아침을 함께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만나는 일상.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수지는 민우가 없을 때 집을 수색했어요. 서류, 노트북, 핸드폰, 단서를 찾으려 했죠.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샤워할 때, 장 보러 나갔을 때, 그녀의 물건들을 조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시했어요. 사랑하면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장 보러 갈까? 민우가 물었어요. 좋아. 수진이 대답했어요. 마트에 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걸었죠. 민우가 채소를 고를 때 수진은 민우의 가방을 힐끗 봤어요.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죠. 서류 끝이 보였어요. 수진은 주변을 살폈어요. 민우는 토마토를 보고 있었어요. 재빨리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죠. 다시 넣었어요. 3초? 이 토마토 어때? 민우가 돌아봤어요. 응, 좋아 보여. 수진이 웃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은 화장실에 숨어 사진을 확인했어요. 북한 공작원 명단 마이너스 기밀. 수진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이름은 없었어요. 아직 발각 안 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름들이 있었어요. 수진이 아는 사람들,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 발각됐구나. 수진이 속삭였어요. 국정원은 알고 있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에 있다는 걸. 수진아, 괜찮아? 민우가 문 밖에서 물었어요. 응, 금방 나가. 수진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사진을 삭제했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미소를 지었죠. 연습한 미소. 문을 열었어요. 뭐해? 점심 준비하고 있었어. 민우가 대답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앉아 있어. 민우가 웃었어요. 수지는 식탁에 앉았어요. 민우를 지켜봤죠. 이 사람은 자신을 잡으려는 요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점심을 만들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민우. 수진이 불렀어요.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다. 민우가 돌아봤어요. 부드럽게 웃었죠. 나도 고마워. 그날 저녁 민우는 국정원에 갔어요. 강민우 요원, 이수진에 대한 보고는?
선배 철수가 물었어요. 40대 중반 험상궂은 얼굴이었죠.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어요. 증거? 북한 암호를 가지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래된 거일 수도 있고. 민우가 변명했어요. 철수가 민우를 쏘아봤어요. 강요원. 설마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와 결혼한 지 한 달이야. 정보가 하나도 없어. 이상하지 않나?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줄게.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아니면 내가 직접 조사하겠어. 철수가 경고했어요. 민우는 국정원을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없었어요. 수진.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넌 정말 공작원인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같은 시간 수진도 밖에 나와 있었어요. 편의점 뒤 공중전화.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했죠.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합입니다. 수진의 암호명이었어요. 진행 상황은? 목표 인물은 국정원 북한 담당입니다.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수진이 보고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하라. 뭐라고요? 위험해. 철수 명령이야. 안 돼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수진이 외쳤어요. 왜? 임무 실패 아니야?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수진이 거짓말했어요.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민우 곁에 있고 싶었어요. 2주. 2주 안에 성과 없으면 철수야. 알았지? 네.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은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죠. 2주. 그리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민우가 물었어요. 편의점. 우유 사러. 수진이 우유팩을 보여줬어요. 아, 그래.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손에 우유만 있는 게 아니었죠. 영수증이 없었어요. 방금 산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피곤해. 먼저 잘게. 수진이 침실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민우가 속삭였어요.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민우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수진아, 어머니 왔다.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음식을 잔뜩 들고 계셨죠. 어머니, 수진이 반갑게 맞았어요. 진심이었죠. 요즘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민우가 잘해줘? 네, 너무 잘해줘요. 수진이 웃었어요.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내 엄마니까.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맛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가 수진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줬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수진이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수진이 일어났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안 돼요. 어머니 쉬세요. 수진이 고집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거실로 갔어요. 민우가 수진을 도왔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죠. 어머니 좋으시지? 민우가 물었어요. 응, 정말 좋으셔. 수진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야.
알지? 민우가 말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밤이 됐어요. 오늘 어머니 보니까 좋았다. 민우가 말했어요. 나도. 수진이 대답했어요. 수진아. 응?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뭔데? 넌 정말 탈북민이 맞아? 민우가 물었어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죠.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들킨 걸까? 무슨 소리야? 수진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민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나 탈북민 맞아. 왜 그런 질문을 해? 수진이 반문했어요. 미안. 이상한 질문이었어. 민우가 사과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야. 응? 너는 IT 회사 다니는 거 맞아? 수진이 물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렇게 물어? 그냥 궁금해서. 수진이 대답했어요. 맞아. 왜? 민우가 거짓말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봤어요.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말했어요. 나도. 민우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어요. 손을 잡고 있었죠. 사랑해. 민우가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수진이 대답했어요.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곧 선택해야 한다는 걸.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우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철수 선배가 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에서 준 2주가 거의 다 됐어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수진아, 제주도 갈까? 민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제주도? 응.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이번 주말에 가자. 민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수진은 민우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좋아. 수진이 대답했어요. 토요일 아침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이 부서졌죠. 예쁘다.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그치? 여기 처음이야? 응. 그럼 내가 구경시켜줄게.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갈매기가 울었어요. 수진아. 응? 행복해? 민우가 물었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동시에 불행했죠. 응? 행복해. 수진이 거짓말했어요. 아니, 반쯤은 진실이었어요. 나도. 민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저녁이 됐어요. 숙소로 돌아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죠. 민우가 와인을 땄어요. 건배,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을 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죠. 수진아.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응? 나 할 말이 있어.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나는 IT 회사 직원이 아니야. 민우가 말했어요. 수진은 숨을 멈췄어요. 나는 국정원 요원이야. 북한 담당. 민우가 고백했어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너를 의심하고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북한 공작원이지? 침묵.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죠. 대답해줘. 제발. 민우가 간청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수진이 속삭였어요. 나는 북한 공작원이야.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민우가 물었어요. 아니야. 수진이 외쳤어요. 처음엔 임무였어. 너한테 접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하지만 수진이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민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믿어? 전부 다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 아니야. 수진이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너를 사랑하는 건 진짜야. 이건 연기할 수 없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수진을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민우가 말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울었죠. 어떻게, 우리 어떻게. 수진이 울먹였어요. 모르겠어. 민우가 대답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두 사람은 떨어졌어요. 왜 공작원이 됐어? 민우가 물었어요. 수진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동생 때문이야. 동생? 명숙이. 내 동생. 23. 수진이 설명했어요. 나는 13살 때 훈련소에 끌려갔어. 선택권 같은 건 없었어. 15년 동안 훈련받았어. 그리고 여기 왔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이는 평양에 있어. 인질이야. 내가 임무를 실패하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민우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너도 희생자구나. 민우가 속삭였어요. 너도 그 체제의 희생자야. 선택할 수 없었던 거잖아.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가 수진을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현실은 잔인했으니까요. 민우야. 응? 우리 어떻게 돼? 수진이 물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국정원 요원과 북한 공작원. 사랑하지만 적이에요. 일단 동생부터 구하자. 민우가 말했어요. 명숙이. 구출하자.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 민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어떻게?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국정원에 선배가 있어. 철수 선배. 그분이 도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공작원인데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물었어요. 너를 체포할 수 없어. 민우가 말했어요. 사랑하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북한 총책을 역이용하는 거야. 민우가 설명했어요. 가짜 정보를 주고 총책을 한국으로 유인해. 그리고 체포하는 거지. 그 사이에 명숙이를 구출하고. 맞아. 중국 쪽 협력자를 통해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해.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믿어줘. 내가 널 지켜줄게. 나도 널 지켜줄게. 수진이 대답했어요. 월요일 서울로 돌아왔어요. 민우는 철수 선배를 만났어요. 강요원, 이수진은 어떻게 됐나? 철수가 물었어요. 선배님, 제안이 있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제안?
이수진을 이용해서 북한 공작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겁니다. 민우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철수는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위험하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이수진을 믿을 수 있나? 철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어요. 철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좋아. 시도해보지. 하지만 실패하면 자네 책임이야. 감사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같은 시간 수진은 총책에게 연락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무슨 정보? 국정원 북한 담당팀 내부 명단입니다. 수진이 거짓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만날까? 다음 주 금요일.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좋아. 확실한 거지? 네.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시작됐어요. 위험한 게임이. 그날 저녁 민우와 수진은 집에서 만났어요. 철수 선배가 승인했어. 나도 총책을 유인했어. 두 사람은 마주봤어요. 다음 주면 끝나는 거야? 수진이 물었어요. 응. 민우가 대답했어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무섭다. 나도. 민우가 수진을 안았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민우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오래, 깊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듯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속 어딘가에 명숙이가 있을 거예요. 동생을 구하고 사랑을 지키고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 수진과 민우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시작됐어요. 마지막 작전이. 금요일 밤 10시. 서울 외곽의 폐건물이었어요. 어둡고 조용했죠. 수진이 먼저 도착했어요.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가짜 정보가 담긴 거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5분 후 남자가 나타났어요. 총책 상철이었어요. 40대 중반 차가운 눈빛이었죠. 백합. 상철이 수진을 불렀어요. 동무. 수진이 대답했어요. 목소리를 가라앉혔죠.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 USB를 꺼냈어요. 상철이 다가왔어요. 손을 뻗었죠. 그때였어요. 움직이지 마.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국정원 요원들이었죠.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인연이. 상철이 총을 꺼냈어요. 수진을 향해 겨눴죠. 배신했구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총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총알은 수진을 맞추지 않았어요. 민우가 뛰어들었어요. 수진을 밀어냈죠. 수진. 민우가 외쳤어요. 요원들이 상철을 제압했어요. 총을 빼앗았죠. 수갑을 채웠어요. 놓아. 놓으라고. 상철이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민우가 수진을 일으켰어요. 괜찮아? 응. 고마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철수 선배가 다가왔어요. 잘했네, 강요원. 감사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철수가 수진을 봤어요. 이수진 씨. 아니, 리명희 동무. 수진의 몸이 굳었어요. 협조해줘서 고맙네. 덕분에 큰 공작원을 잡았어. 철수가 말했어요. 명숙이는? 수진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이미 중국 국경을 넘었어.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할 거야. 철수가 대답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이요? 그래. 약속했잖아.
민우가 수진을 안았어요. 끝났어. 이제 끝났어. 수진은 민우의 품에서 울었어요. 오래.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수진과 민우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민우 어머니도 함께 왔어요. 명숙이가 오는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니, 명숙이 보였어요. 마른 얼굴, 긴 머리.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명숙아. 수진이 달려갔어요. 명숙을 안았죠. 두 자매는 울었어요. 언니, 정말 언니야? 그래, 나야. 명숙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울음만 쏟아냈죠. 민우와 어머니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진이 고생 많이 했겠구나. 어머니가 속삭였어요. 네, 정말 많이 했어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한참 후 명숙이 민우를 봤어요. 언니, 이분이? 응, 내 남편. 민우야. 수진이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민우가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언니를 지켜줘서. 명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쪽은 시어머니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숙이 인사했어요. 그래, 명숙아. 이제 우리 딸이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명숙을 안아줬어요. 명숙은 또 울었어요. 한 달 후, 검찰청이었어요. 수지는 자수했어요. 모든 것을 고백했죠. 피고인 리명희는 북한 공작원으로 입국했으나 자수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공작 조직 검거에 기여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따라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수지는 안도했어요.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법정을 나왔어요.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민우. 수진이 달려가 민우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민우가 속삭였어요. 6개월 후, 수진은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여러분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탈북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에 희망이 담겼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명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 응. 명숙아, 공부는? 다 했어. 다음 주 검정고시야. 명숙이 웃었어요. 열심히 했구나. 수진이 명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우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뭐야? 김치찌개? 응. 언니가 좋아하잖아. 고마워, 명숙아. 맛있겠다. 민우가 웃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수지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식사 후 민우와 수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쁘다. 수진이 말했어요. 그치?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수진이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죠. 나도. 민우가 수진을 안았어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그래. 평생.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후 병원이었어요.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품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죠. 미니야. 수진이 속삭였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민우가 옆에 앉았어요. 예쁘다. 엄마 닮았어. 아빠도 닮았는걸? 수진이 웃었어요. 명숙과 어머니도 왔어요. 언니 축하해. 고마워, 명수가. 우리 손녀. 이뻐라. 어머니가 아기를 안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늘었네. 민우가 말했어요. 그러게. 행복한 가족. 수진이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수진은 생각했어요. 1년 전 자신은 공작원이었어요. 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내이고 엄마이고 언니이고 며느리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고마워. 수진이 속삭였어요. 뭐가? 민우가 물었어요. 날 구해줘서, 날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기 미니가 작게 울었어요. 수진이 아기를 안았어요. 자장가를 불렀죠. 민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소 지으면서요. 명숙은 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모두가 행복했어요. 진짜로. 3년 후 한강공원이었어요. 민우가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미니가 옆에서 웃으며 뛰어다녔죠. 아빠, 더 높이. 그래, 더 높이. 민우가 줄을 풀었어요.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수지는 돗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밥을 싸고 있었죠. 명숙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언니, 미니 진짜 예쁘다. 그치? 너도 빨리 대학 졸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 언니처럼? 응, 언니처럼. 두 자매는 웃었어요. 어머니가 미니를 안고 왔어요. 할머니, 연 봤어요? 그래, 봤어. 우리 미니 최고야. 헤헤. 미니가 웃었어요. 민우가 수진 옆에 앉았어요. 피곤하지? 괜찮아. 행복해서. 수진이 웃었어요. 나도. 민우가 수진의 머리에 키스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연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 위로. 우리도 저렇게 자유로워졌어.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민우가 대답했어요. 영원히 함께하자.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꼭. 2028년 서울. 5년이 흘렀어요. 수지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 팀장이 됐어요. 매일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났죠. 처음엔 두렵고 낯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는 여러분을 환영하는 곳이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요. 탈북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의 말에 용기를 얻었죠.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어요. 이제 수진은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미니가 달려왔어요. 8살이 된 딸이었죠. 우리 공주, 오늘 유치원 어땠어? 좋았어. 그림 그렸어요. 미니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가족 그림이었어요. 예쁘다. 엄마가 여기 있네? 응. 아빠도, 고모도, 할머니도. 미니가 신났어요. 잘했어, 우리 딸. 수진이 미니를 안아줬어요. 명숙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언니 왔어? 저녁 거의 다 됐어. 고마워, 명숙아. 오늘 통일부는 어땠어? 바빴어.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 관련 회의가 있었거든. 명숙은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통일부에 입사했어요. 언니처럼 탈북민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죠. 우리 명숙이 이제 완전 어른이네.
언니 덕분이야. 명숙이 웃었어요. 민우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민희가 또 달려갔어요. 우리 공주 보고 싶었어. 민우가 민희를 안아 올렸어요. 민우는 국정원에서 북한 인권 담당으로 옮겼어요. 더 이상 공작원을 잡는 일이 아니라 탈북민을 돕는 일을 했죠. 저녁 식사를 했어요. 내일 새로운 탈북민이 센터에 온대. 수진이 말했어요. 또 누가 와? 민우가 물었어요. 20대 여성이래. 혼자 왔다고 하더라. 힘들겠다. 응. 내가 잘 도와줘야지. 수진이 다짐했어요. 다음 날 센터. 수진은 상담실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20대 중반쯤 됐어요. 마른 얼굴, 긴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 수진은 알아챘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은혜입니다. 여성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죠. 은혜 씨, 여기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 감정이 없었어요. 수지는 여성을 관찰했어요. 손에 굳은 살, 고든 자세, 경계하는 눈빛. 은혜 씨. 네. 혹시 임무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그랬거든요. 5년 전에. 수진이 말했어요.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정찰총국에서 훈련받았죠? 15년쯤? 수진이 물었어요. 은혜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나도 거기 출신이에요. 리명이. 지금은 이수진이지만 수진이 자신의 과거를 밝혔어요. 은혜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당신도 공작원이었어요? 그랬어요. 5년 전까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여기서 일해요? 발각됐어요? 아니요. 제가 선택했어요. 선택? 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임무였어요. 국정원 요원에게 접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수진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은혜는 듣고 있었어요. 동생도 있었어요. 북의 인질로 잡혀 있었죠. 은혜 씨처럼. 수진이 말했어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아요. 그들의 수법은.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은혜 씨, 가족이 누가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평양에.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임무 실패하면 오빠가 위험하죠?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죠. 저도 그랬어요. 동생 때문에 배신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요? 오빠를 구출하는 거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제 동생도 구출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통일부에서 일하고 있죠.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네. 제 남편이 국정원 요원이에요. 함께 작전을 세웠어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공작원이에요. 체포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협조하면 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자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믿어도 될까요? 저를 보세요. 저도 5년 전에는 당신과 똑같았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있고 딸이 있고 동생도 함께 살아요. 행복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수진이 은혜를 안아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은혜는 수진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 달 후, 은혜는 자수했어요. 모든 정보를 제공했죠. 민우와 철수 선배가 작전을 세웠어요. 은혜의 오빠도 무사히 탈출했어요. 인천공항. 은혜는 오빠를 기다렸어요. 수진과 민우가 함께 있었죠. 곧 올 거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떨려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어요. 문이 열렸어요. 은혜야. 오빠가 나타났어요. 오빠. 은혜가 달려갔어요. 오빠를 안았죠. 두 남매는 울었어요.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5년 전 자신과 명숙이 생각났죠. 수진 씨, 고마워요. 민우가 속삭였어요. 뭐가? 당신이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구한 거예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집. 엄마, 오늘 센터에서 뭐 했어? 민희가 물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도움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 멋있다. 나도 커서 엄마처럼 할 거야. 민희가 말했어요. 수지는 딸을 안아줬어요. 우리 딸 착하다. 명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오늘도 누군가를 구했구나. 응. 너처럼. 나는 언니가 구해줬잖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거야. 계속. 두 자매는 웃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특별해. 서로를 구하고 다른 사람도 구하니까. 맞아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북쪽 하늘도 남쪽 하늘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수진이 속삭였어요. 모두가 자유로워질 거야.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가슴 따뜻한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